오늘은 저희가 뭐냐면 애들 수능 끝나고 재종반을 할 때 들어오는 아이들을 위해서 저희 학원이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프로그램이 되어 있는지 본인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지금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 천재는 뭐냐면 저희가 조기 선행반이라고 해서 이 조기 선행반이라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언제냐면 12월 30일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아이들 공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성적이 너무나 안 나온 아이들, 이미 재수를 결정한 아이들한테 저희가 요 조기 선행반을 하면서 애들한테 뭐냐면 국어하고 영어하고 특히 수학입니다. 이 수학을 아이들이 좀 더 정확하게 공부해 가고 해서 다음에 어떤 재수를 준비하도록 하는 그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뭐냐면 어차피 재수할 거면 빨리 시작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이들 특히 뭐냐면 수능 끝나고 지금까지 쭉 해서 2월 달에 들어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되게 많은데 2월 달에 들어와서 자기 떨어질 거 다 떨어지고 나서 하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들과 지금부터 시작하는 아이들과는 굉장히 레벨 차가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시작하는 아이들은 평균 4등급선 나는 이미 재수하겠다고 마음 먹었으면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그래야지 내년에 수능시험 볼 때 그래도 좀 더 나은 점수를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기 선행반을 12월 30일까지 운영하면서 특히 모든 수학 중심으로 조기 선행반은 아이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선생님들과 아이들과 1대1 어떤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거기서 여러분들 개념들 잡아주고 거기서 문제 풀고 확인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기본 실점 쌓아 올라가는 형태를 띄워주는 게 아마 좋을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는 뭐냐면 선행반이에요. 1월 2일부터 스타트를 할 겁니다. 우리 아이는 성적이 되게 낮은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런 말들 되게 많이 하세요. 대형 학원들은 당연히 성적으로 맞기 때문에 못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는 대형이 아니라 되게 소형이에요. 소형이고 소수학원이기 때문에 아이들 성적이 좋든 나쁘든 다 들어올 수 있어요. 대신에 저희는 오전에 테스트를 봐서 아이들을 수준별로 나눠요. 국어하고 수학을 봅니다. 특히 수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항상 다 뭐냐면 수준별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수학은 거기다가 주관식으로 봐요. 실적으로 이 주관식으로 저희가 시험을 봐서 아이들이 문제 푼 형태를 봐요. 문제 형태를 봐서 얘는 한 4반 정도에 들어가는데 문제 푼 거 보니까 이 개념 알고 이 개념 알고 이 개념 안 해? 그러면 얘는 4반보다는 3반에 가서 하는 게 낫, 또는 2반 가서 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 정말 그 실력별로 선생님들이 다 나눠가지고 또는 성적이 잘 나오는데 불구하고 얘는 찍어서 맞는 게 되게 많아. 그러니까 수능 점수랑 다 비교를 하겠죠. 하면서 이렇게 반배치를 해요. 반배치 해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오후에 이제 수업을 시작해요. 실제로 이제 보이는 항상 1월 2일 날 와서 수업을 듣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선행반이 시작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하고는 이 모든 프로그램 자체가 부모님들이 항상 질문하는 걸 중심으로 이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우리 아이는 기초 개념이 되게 부족해요. 또는 과목별 불균이 되게 심해요. 또는 이 모의고사하고 수능 실전 선생님들 이 실전적인 연습에서 되게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또 이게 애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특히 애가 공부하는 거를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뭐 학습 관리가 되게 필요한 아이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그런 형태의 질문들을 가지고 실제로 저희는 이제 프로그램을 짠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가장 많이 뭐냐면 독학이라는 부분을 말씀하시고 우리 아이는 독학을 가고 싶은데 이 독학해서 과연 될까요? 또는 이게 이제 재정반 이제 수업을 하는 이 수업을 하는 어떤 재정반에서 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는 질문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항상 부모님들과 얘기하면서 독학이냐 아니면 수업이냐 했을 때 물론 저희들은 이제 독학이라는 파트는 부모님들이 가장 기본적인 이제 상담 오시면 아마 이 부분들 다 제가 설명할 텐데 독학이라는 파트는 제가 항상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1등급 이상이 나오는 아이들이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1등급이 없냐 그것도 아니지만 이 전체 1등급이지 이거는 뭐 어느 건 1등급 어떤 건 3등급 이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올 1이 나오는 아이들 때는 독학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당연히 수업이 들어가는 수업을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수능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아니거든요. 한 달 대비, 2달 대비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은 1월 달부터 또는 이제 늦게 시작한 아이들은 대개 2월 중순부터예요. 언제까지는 11월 중순까지 해야 되는 굉장히 장기간의 싸움이거든요. 이상의 싸움. 보통 독학은 마찬가지예요. 아침 대개 9시, 빠르면 8시. 이 9시나 8시에 가가지고
아이가 보통 10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이 시간 동안 혼자 앉아가지고 내 자리에 앉아서 이거를 공부를 계속 꾸준하게 이때까지 한다? 제가 어른이더라도 이거는 저한테는 지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항상 뭐냐면 수업이라는 파트는 어느 정도는 애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희 학원도 뭐냐면 오전에는 수업을 하고 오후 밥 먹고 이때부터는 이 자습을 쭉 해나간 형태를 띠는 거거든요. 아이가 이거 수업을 듣고 뭘 해야지 뒤에서 뭔가 자기가 공부할 거리가 나온다는 거죠. 이 독학을 하게 되면 아이들은 그냥 꾸준하게 이때부터 이때까지 쭉 그냥 뭔가를 모르게 체계 없이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책을 사서 처음부터 뭐냐면 끝까지 쫙 이렇게 그냥 문제를 풀고 뭐 하는 거 다 쪼서 이렇게 하는 공부들 되게 많이 하는데, 야, 너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여기까지 가다가 이거 기억하니? 이거 기억 못해요. 그래서 쭉 가다가 또 기억 못하고 또 책 사서 또 하다면 이거 쭉 가다가 이거를 자기 기억 속에 집어넣는 방식을 모르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냥 봐요. 중요한 건 생각하고 뭐하고서 이거 중요해, 아 요거 뭐해, 이거 뭐해 하고선 자기가 다 체크해서 분류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그냥 책을 본다는 거죠. 제가 수업을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수업을 들으면서 아이들한테는 뭐냐면 이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요거 중요하고 선생님들이 요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 보통 1등급 이하의 아이들은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돼를 알아요. 근데 성적이 2등급 이하, 2등급 이하도 잘 모르는 케이스가 많아요. 중요한 게 뭔지. 그래서 2등급부터 그 이하들은 야 이건 중요해? 뭐 중요해? 이거를 갖다 파트하면서 차라리 그냥 중요하지 않은 파트를 가지고 죽어라고 파는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은 어느 일정 기본적인 틀은 갖춰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 이거는. 저희 학원은 무조건 수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무조건 수업해서 필요한 파트들 다 익히고 그걸 중심으로 복습을 해나가고 나머지 점들 채우자라는 게 가장 큰 부분이에요. 저희는 국어, 영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탐구라는 과목을 다 수업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수학 같은 거, 이제 국어도 그렇겠지만 영어도 그렇지만 수학이란 전체가 뭐냐면 저희는 이 3스텝이에요. 3단계 수업인데 특히 이제 수학을 제가 놓고 설명하면 가장 편하실 것 같아요. 수학에서 이거 뭐냐면 아이들한테 항상 이 수학은 오전에 다 뭐냐면 개념적 수업을 가르쳐요. 올해 수능이 특히 개념이라는 걸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겠구나. 문제 푸는 건 굉장히 쉬워요. 매 문제 풀다가 답지 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되게 쉬운데 개념이라는 걸 이걸 딱 아이들한테 익혀주는 수업은 솔직히 굉장히 지루하고 또 때로는 굉장히 어려운 작업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쉽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편하게 그리고 애들한테 완벽하게 가르쳐주느냐, 이거 선생님들이 정말 노력하면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이 개념을 중심으로 뭐냐면 저희는 실전 문제 풀이라는 걸 해요. 실전 문제 풀이를 해서 이 실전 문제 풀이는 다 뭐냐면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아이들한테 그날 일주일 동안 배웠던 것들을 갖다 이렇게 기출은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렇게 접근해 들어가야 돼 하면서 그런 응용력을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가서 아이들 응용력이 되게 부족하다는 분은 이제 여기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로 뭐냐면 클리닉이라는 걸 해요. 이 클리닉에서 이렇게 배운 거 갖고서 아이들한테 끊임없이 뭐냐면 문제를 풀게 나가는 것이죠. 근데 보통 학원들이 뭐냐면 이 클리닉 같은 경우는 선생들이 이렇게 감독하는 게 아니라 알바생들 시키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실제 저희는 선생님들이 직접 이 클리닉을 감독을 해서 여기서 질문 받고 여기 있는 거 다 풀어줘요. 돌아가면서. 저희는 항상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아이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어떤 가장 큰 특징이거든요. 이 문제를 갖다 여기도 배웠던 걸 자꾸 문제를 풀어기 위해서 아이들이 뭐하게 손이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통 아이들은 뭐냐면 머리로 기억해서 푸는데 수학 문제를 저도 하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보면 나도 모르게 손이 그냥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기억해서 저희는 뭐냐면 여기서 속도를 높이는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단계로 나가서 이것을 트리플로 만들자. 그래서 이걸 트리플 수학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3배 어떤 효과를 올리자.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문제 개념에서 그날 배운 개념과 거의 문제를 통해서 이렇게 3배를 올리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저희 학원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몇 시에 오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아침 8시에 와서
밤 10시까지 이것이 일단 기본적 수업 시간이에요. 그 중간에 이제 점심과 저녁을 먹고요. 요거는 되게 1시간씩. 나머지 이제 학원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수업실, 그러니까 수업하는 곳과 자습실은 따로 돼 있어요. 수업하고 밑에 내려가서 자습하고 하는 것이 공간적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습실과 공감되어 있고요. 자습실은 항상 선생님들이 관리 감독하고요. 그리고 이 자습실에서는 아이들 자체가 인강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볼 수 없는 인강 다 볼 수 있고, 대신에 볼 때는 담임선생님과 어떠한 특정한 시간들 어떠한 그런 것을 얘기하에 인강이라는 건 보게 돼 있고요. 이 9시 50분쯤에 아이들한테 항상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있어요. 그날 하루의 공부를 아이가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계획이라는 걸 짜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계획을 짜면, 특히 이제 아이들한테 계획을 짜게 하면 어떤 부분이냐면, 이 아이들 되게 이제 재수해야 되니까 굉장히 의욕이 밝잖아요. 밝으니까 이 자기의 계획을 너무 과도하게 세워요. 제가 봐도 야 이거 너 할 수 있어? 근데 할 수 있대요. 그냥 노력하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제가 뭐냐면 이 계획이라는 걸 갖다가 애들이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렇게 큰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실제로 수업 듣고 뭐하고 하면 이 계획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100% 못하고 한 50% 정도밖에 못 채운 케이스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루 50%였어? 그 다음날은 되겠지. 근데 다음날도 50%, 그 다음날도 50% 하면 아이들은 지쳐요. 지치고 이거 안 되는 거에 대한 굉장한, 요즘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야, 계획은 네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세우고 네가 왜 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아? 그럴 필요 없잖아. 계획이라는 건 일주일간의 계획을 어디도 세우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 하고자 하는 게 있겠지만, 이 계획은 너희들이 어떻게 세우는 거냐면 그날 배운 수업, 내가 공부한 어떤 스타일과 방향이기 때문에 그냥 그날 하루하루 계획을 세워. 그냥. 왜냐면 실적으로 학원에서는 1월 2일 날 스타트를 하면 2월 달 말까지는 어떤 진도를 끝내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다 있어.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도는 끝나게 돼 있거든. 이게 끝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 그날 하루 배운 것들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세워. 그리고 나서 네가 만약에 오늘은 수업이 이렇게 들으니까 요거 계획 세우고 요 나머지 시간에 나는 뭐 해야겠다 하면서 아침에 그러한 계획들을 세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아이들한테. 9시 50분에 뭐냐면 이거를 리포트라고 해요. 그냥 이 리포트를 나한테 뭐하니? 보여주면 돼. 이 리포트를 갖다 일일이 다 봐요. 다 봐서 실제로 뭐냐면 얘가 국어라는 게 공부가 돼 있는지, 영어라는 게 공부가 돼 있는지, 수학이 돼 있는지, 또는 탐구라는 게 공부가 돼 있는지 이걸 다 점검을 해요. 제가 이거를 왜 점검을 하냐면 아이들 자체가 이제 자습하는 형태를 이렇게 보면 저희하고는 수업이 한 4 정도, 자습이 한 6 정도거든요. 이렇게 보다 보면 이 6이라는 자습 시간을 갖다가 아이들이 굉장히 뭐냐면 허투루 쓰는 게 되게 많아요. 이 수능이라는 걸 준비한 학생들은 수학만 가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아이들한테 뭐냐면 야, 이 수학이라는 것이 90% 이상을 수학을 쓰고 나머지 10% 쓴다면 이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뭐냐면 더더욱 안 하거든요. 모르니까.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그런 방향성 잡지도 않고. 왜냐면 자꾸 조금 보면 거기에 대한 리듬과 감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애들 항상 뭐냐면 야, 너희들 왜 국어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냐면 생각날 때 하니까. 어떤 특정한 계획과 특정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생각날 때, 수학하다 생각날 때 국어 해야지, 생각날 때만 하니까.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 재수생들은 이게 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에 가져가서 지속성을 가져야 돼요. 이 지속성이라는 건 정말 이거는 인내거든요, 인내. 끊임없이 보면서 끊임없이 탐구해야 되는데 이거를 아이들이 가져가지를 않다 보니까 당연히 수능시험 볼 때 이거 안 나오고 근데 수학도 올라가봤자 별로 안 올라가고 탐구도 그냥 그저 그렇고. 그래서 아이들 자체가 점수가 안 나온 케이스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항상 이거 뭐냐면 모든 공부는 수학이 중요하긴 하지만 꾸준하게 이거 가지고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어떤 패턴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리포트 맨날 보면서 아이들한테 이거 안 돼 있는 아이들은 혼내고. 자, 그리고 이제 이 학습 관리라는 부분은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인제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생님 1인당 아이들 10명 정도 관리해요. 제 이제 팀장님 계셔가지고 이제 아이들 전체적으로 또 관리를 해주고,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이 두 분이 얘기했을 때 이제 어떤 커다란 문제가 되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저도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공부하는 방향이라든가 공부하는 방법,
그런 것들 다 체크해주고 아니면 요즘 애들이 정신적으로 약간 뭐냐면 약간 나약하다고 하는 것도 좀 있어요. 꾸준하게 애들하고 뭐냐면 소통하는 학원이에요. 제가 애들한테 뭐냐면 혼내고 뭐 하는 것보다도 아이들을 자꾸 뭐 하면 대화하고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합리적으로 아이들한테 설득을 하면 아이들은 그걸 듣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저도 이제 여기 대표지만 제 입장만 막 고집시키면 아이들 자체는 거기서 튕겨나가는 게 많아요. 왜 내 얘기 안 들어주지? 이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희 학원은 이제 아이들 얘기를 많이 들어줘요. 많이 듣고 그것이 합이면 괜찮아. 정이냐 반이냐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아닌 것 같아 하면서 자꾸 대화하면서 풀어나가는 학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재수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가장 큰 적이 뭐냐면 첫 번째가 예전에는 핸드폰이었어요. 두 번째가 이 탭이에요. 탭. 세 번째가 뭐냐면 고집이거든요. 고집. 부모님도 항상 있지만 이 핸드폰이라는 파트를 부모님들이 고민하시고 탭이라는 파트를 고민해요. 이 탭은 아이들이 인강이라는 걸 본다는 가정하에서 다른 과의 케이스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 공부하는 거 보면 겉으로는 인강 깔아놓고 이 안으로는 음악을 들어가고 음악을 듣고 또는 작은 화면으로 어떤 그런 뭐 게임을 보고 많이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탭이라는 파트가 이 공부할 때 가장 큰 적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지라 그랬거든요. 모든 학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핸드폰 아예 학원에서는 못 봐요. 다 압수하거든요. 100% 압수해요, 이거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핸드폰을 2개 갖고 있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 공폰을 갖다가 학원에다 내고 실제 폰은 자기가 쓰고 한 애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그건 다 잡아내기 때문에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걱정은 뭐냐면 이 핸드폰은 실제로 이거는 이제 집에서 이거를 부모님들이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거 되게 힘드신 거 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학원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집에서의 문제예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줄 것이냐. 근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부모님과 얘기해서 핸드폰을 아예 학원에서 1년 동안 그냥 압수해버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아이하고도 얘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 파트는 이거는 저희 학원에서 오셔서 같이 상담이 될 것 같고 탭이라는 파트는 저희 학원에 어떤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 인강만 볼 수 있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차단돼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요즘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 이 고집이에요. 고집. 아이의 고집. 부모님들도 이 고집을 깨지 못하고 때때로는 저도 이 아이들의 고집을 깨지 못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이건 안 되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고집이.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너무나 뭘까? 좀 약한 파트도 있지만 그런 거 반대적으로 자기 주장은 굉장히 강한 파트도 많아요. 이 고집이라는 파트 이걸 갖다가 어떻게 깰까? 물론 이제 이건 저희가 들은 이제 부모님들이 학원에 상담을 오시면서 아이하고 얘기하면서 이러한 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재수할 때는 부모님 고민할 때가 굉장히 큰 장애예요. 장애 이거. 부모님들 이 부분은 아마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저희 학원이 했던 부분들 쭉 설명드렸고요. 저희는 항상 뭐냐면 아이들이 스스로 날 수 있고 그 아이들의 어떤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도전을 갖다 이뤄나가도록 노력할 겁니다. 한번 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